자, 이어서 여기까지 상황은 칼, 활, 총 클래스가 무기 클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줄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작동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당장 뭐라 하는 거죠. 아까 그 이제 칼이 무기가 되면서 포기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활이 무기가 되면서 포기해야 되는 거. 만약에 뭐 여기서 뭐 공격, 방어라고 있으면은 칼이 무기처럼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클래스가 이 녀석을 따라하고 싶다면 모양을 맞춰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한 가지 기능밖에 없대요. 근데 이 세 가지 클래스가 이 녀석을 따라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뭔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하나 상위 클래스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존재 이유는 뭔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서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이제 문법으로서 막아놓은 거라서 만약에 그 칼 클래스 내부에서 똑같이 앱스트랙트 작동을 이렇게 넣어준다면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 둘 중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작동 메서드, 앱스트랙트 메서드인 작동, 타입 안에 있는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는 앱스트랙트 클래스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 즉 얘가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까 요거 하면서 이런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추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법은 여기서 앱스트랙트를 지우던가 아니면 이 칼 클래스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주던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지금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빠지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게 빠진다면은 부현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앱스트랙트는 얘는 지금 부모 클래스예요, 맞죠? 자식 클래스한테 이제 이런 기능을 넘겨줘야 되는데, 상속을 받으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모두 다 넘겨받는다, 맞죠? 근데 넘겨받았더니 얘는 뭐예요? 얘는 반쪽짜리 아니에요? 빈 깡통이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그래서 뭐라 해요 얘는. 지금 상황은 칼 클래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야, 뭐라 하는지 잘 보세요. 칼 타입은 머스트까지 써가지고 뭐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지금 뭐라 하냐,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얘는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얘는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를 안 하면 뭐라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뭐라 안 하잖아요. 아까처럼 돌아가 보자면 이렇게 하면 뭐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오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는데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오버라이드를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상속을 받았는데 물려받은 기능이 반쪽짜리예요. 그러면 얘는 오버라이드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좀 돌아가 보자면, 앱스트랙트를 지웠어요. 제가 이 부모 클래스 차원에서 앱스트랙트 지우고 그냥 일반 클래스의 일반 메서드예요.
이랬을 때 얘가 오버라이드를 하던 말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엔 뭐예요? 그냥 물려받은 기능 얘 알아서 뭐 정제해서 쓰지 않겠다, 그냥 물려받은 대로 쓰겠다 잖아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작동 안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기능이 들어있다면 얘는 이 기능대로 움직일 거니까 이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이 자식 클래스 차원으로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익스텐즈를 하는 순간 굳이 얘는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부모한테 능력을 물려받았는데 얘가 뭐 이거 뭐 느낌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이제 개성이 하나 생긴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부모가 뭐라 하던 요 자식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얘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요. 부모 클래스에서 뭐라 하던 자식 클래스만의 개성이 하나 생긴 거죠. 작동 메서드에 있어서. 대신에 얘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주고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졌기 때문에 이 무기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의 지금 상속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라 해요? 기능이 없는 걸 물려받았으면은 네가 뭐 개성을 살려서 작동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반쪽짜리 능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구현을 따로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드가 필수예요, 필수. 사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러면은 구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동 메서드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라고 하면은 이건 얘 칼 클래스 마음이죠. 이거는 그죠?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얘는 기능 구현을 이 칼 클래스 입장에서는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구현부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 앞부분이잖아요. 이 앞부분 여기까지를 이제 선언부라고 하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 선언부라고 할 거고, 이 뒤쪽 중괄호 안쪽 부분을 구현부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이니까.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상속을 받은 이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꼭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제 뭐 선택이 아니에요. 얘는 필수예요. 반쪽짜리 기능을 물려받은 이상 얘는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얘가 만약에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아닌 녀석을 물려받았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냥 대신에 이 녀석이 반쪽짜리다, 그럼 얘는 뭐라 할 겁니다. 이제 꼭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칼이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보시면 이 무기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죠.
왜 앱스트랙트 클래스예요?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대요. 소리라는 메서드는 얘는 추상 메서드가 아니래요. 그래도 앱스트랙트 클래스일 수 있죠. 왜?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수리라는 메서드는 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얘는 오버라이드를 해야 될까요? 과연? 오버라이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리 있네요. 수리하다 나오네요. 오버라이드 따로 안 했잖아요. 이 안에 없잖아요 지금. 왜? 얘는 추상이 아니라,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반대 개념인 구상 메서드라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서드.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 메서드고, 얘는 구현부가 살아있는 구상 메서드예요. 지금 보시면 무기 클래스 안에는 버튼이 총 2개가 있는데요. 작동 버튼 하나 있는 거고 수리 버튼 하나 있는데 얘는 반쪽짜리예요. 얘는 뭐 없어요. 대신에 이 두 번째 거, 이 수리하다는 내용이 채워져 있죠. 이렇게 이 녀석을 물려봤는데요, 칼 클래스에서.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거 작동 메서드에 있어서는 이 나름대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되겠지만, 이 수리하다라는 메서드는 굳이 그냥 물려받은 거 그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얘는 지금 이 무기라는 클래스는 반쪽짜리 추상 클래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무기 클래스는 50%짜리. 왜 50%예요? 얘가 갖고 있는 메서드가 총 2개인데 하나는 추상이고 하나는 구상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순도 50%짜리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추상 클래스, 다시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얘는 오버라이드는 꼭 해줘야 돼요. 대신에 추상 클래스의 구상 메서드는 오버라이드를 안 해도 돼요. 선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수리라는 메서드도 추상이래요. 그러면 이 무기 클래스는 순도 몇 퍼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이때는 100%죠. 왜냐면 메서드 2개 있는데 둘 다 추상 메서드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이 총 2개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리라는 녀석도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랑 똑같이 수리라는 메서드도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뭐라 안 해요. 이제 구상일 때는 딱히 뭐라 안 했는데 추상이 넘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는 자식한테 야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요런 거 버튼만 존재하게끔 해줄 거니까 기능은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도 좀 써주자면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얘는 뭐 팔수리, 얘는 뭐 총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내부에서 추상 메서드 또는 구상 메서드가 자식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의무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얘는. 왜냐면은 여기서는 뭐라 할 거니까요. 추상 메서드를 넘겨받았는데 네가 감히 오버라이드를 안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언급이라도 해야 돼요.
이 메서드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언급 정도라도 해줘야 돼요. 사실 얘는 지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이 칼, 활, 총이 무기가 되면서 이런 해당 버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써주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할 어떤 이제 행동들은 줄어들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좀 의무가 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추상 메서드를 하나 넘겨받을 때마다 틀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근데 상속받으면은 사실 그냥 온전한 무언가를 상속을 받았다면 사실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요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순도 몇 퍼짜리예요? 50퍼죠. 50퍼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몇 퍼예요? 이 무기 클래스는 100퍼짜리죠. 맞죠? 이 메소드 하나 갖고 있는데 다 추상이니까. 자, 문법이 하나 더 나와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순도 100%짜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더 이상 요런 이제 구상 메소드가 껴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써준 이상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들은 바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들은 전부 다 추상 메소드들이야 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순도에 있어서 깨진 거니까요. 100%가 깨진 거니까. 자, 인터페이스는 뭐라고요?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메소드들로 이루어진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어떤 뭐 다른 메소드가 있다면 얘도 추상 메소드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상이 들어있으면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지금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요 앱스트랙트를 빼도 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써준 이상 얘네들은 앱스트랙트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돼요. 이건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근데 지금 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무기 클래스가 무기 인터페이스가 이 녀석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익스텐즈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를 써야 돼요. 얘는 임플리먼트는 뭐라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 쓰는 키워드예요. 익스텐즈랑 똑같은데 이 녀석이 인터페이스다 그러면 임플리먼트를 써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 더 규칙은 이 앞에는 이제 퍼블릭이 붙어야 됩니다. 이 퍼블릭 개념은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죠. 이거 너무 어려울 거니까 수리 빼고 얘도 이제 임플리먼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 앞에는 퍼블릭만 붙여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런 수리 같은 건 없고 지금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는 굳이 앱스트랙트를 안 써줘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임플리먼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작동이라는 거는 어차피 앱스트랙트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써주면 이제 뭐라 해요. 아까랑 비슷한 말로 뭔가를 말합니다. 얘는. 네가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거를 임플리먼트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앱스트랙트일 텐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근데 아마 상속 이제 할 때 이런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속은 만약에 이제 동물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동물 2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동물? 그래,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 클래스가 있다면 얘는 다중상속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막혀 있어요. 이거 했었나요? 다중상속은 안 된다. 다중상속, 다중구애는 안 된다. 익스텐즈는 하나밖에 못 해요. 근데 임플리먼트는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기 뭐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보죠. 무기 2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무기 2라고 해도 뭐라 안 해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의 차이점까지만 아시면 이 내용은 끝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무기 클래스 안에 작동 이렇게 있고 무기 2 클래스 안에 작동 2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가 지금 뭐라 하는 이유는? 이 칼 클래스 안에서 뭐라 하는 이유는? 이게 없잖아요. 맞죠?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요. 상관없죠. 그쵸? 지금 부모 클래스가 2개가 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기 1 있고 무기 2 있고 얘는 칼이고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동 1 있는 거고 여기 작동 2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작동이랑 작동 2 이렇게 있는 거고. 맞죠? 이만큼을 표현을 좀 해보자면,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시를 하나 더 좀 더 간단한 걸로. 왜 여기 생기냐 이거. 레임. 예시를 좀 더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무기 하나 있고 얘는 이제 보이드 작동 하나 있대요.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뭐 앱스트랙트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클래스 주광 도구 이렇게 있대요. 얘도 만약에 작동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 작동 안에는 그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공격인 거고 얘는 이제 뭐라 하지? 얘는 이제 자르다, 뭐 어떤 재료를 자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맞죠? 클래스 2개고 작동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겹쳐도 되는 거죠. 그죠? 이름이 겹쳐도 되는 이유는 사는 데가 다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 클래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칼, 얘가 상속을 받고 싶대요. 무기랑 무기의 상속을 받고 싶대요.
근데 얘는 지가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대요. 또 이렇게 해서 칼이니까 뭐 찌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대요. 상관없죠. 그쵸?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방 도구의 상속도 받고 싶대요. 얘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요? 얘는 누구한테서 받아와야 돼요? 만약에 오버라이드를 안 한다고 쳐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나요? 얘는 도대체 어떤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름이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무기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주방도구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칼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작동이 있고요, 이 안에도 작동이 있어요. 물려주고 싶대요. 서로 물려주고 싶대요. 그럼 얘는 도대체 누굴 따라 해야 돼요? 이 개념 때문에 다중상속은 구현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거면은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그냥 이렇게 쓰는 문법 자체가 없어요, 자바에는. 그러니까 얘가 결정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위험한 코드다 라고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자바는 애매한 거를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잘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다시 그냥 뭐 여기 오버라이드만 하나 했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인터페이스래요. 얘도 인터페이스래요. 인터페이스의 의미가 뭐였죠? 순도 100%짜리 추상 메서드를 가진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추상이면 되는 거네요. 맞죠? 얘도 추상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둘 다 인터페이스니까. 대신에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임플리먼트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인터페이스의 상속을 받고 있는 이 메소드는 퍼블릭이어야 되는 거고요. 규칙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면 갑자기 뭐라 안 하네요. 대신에 이번에는 요거 안 하면 뭐라 하죠. 왜? 추상 메소드를 상속받은 거니까 얘는 오버라이드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버라이드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상 메소드를 상속을 받은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에서 뭐라 안 하는 이유는 자, 똑같아요. 무기가 있고 주방도구가 있고 작동 버튼이 있대요. 칼 클래스는 이 두 부모한테 작동 버튼을 물려받았대요. 대신에 이 작동 버튼은 반쪽짜리라서 이 안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써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헷갈릴 일이 있나요? 아까 상황이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아까는 누굴 따라 해야 될지 몰랐다면은 지금은 따라 해봤자잖아요. 어차피 얘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메서드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기능이 없는 걸 물려받아서 얘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어차피 빈 깡통만 받은 거니까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칼 클래스 입장에서는. 뭘 받아도 그냥 이름만 써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구현을 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문법적으로 안 돼요. 얘는. 대신에 이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얘가 없다고
아니라 이게 이름이 똑같다고 해도 이 칼 클래스 안에서의 이 인터페이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얘구나. 이 칼 클래스 안에서 작동 버튼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already defined? 여기 있구나. 이 녀석 때문이구나. 얘는 지웁시다. 그럼 뭐라 안 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어차피 깡통이니까. 대신에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추상 클래스는 필수가 아니에요. 추상 메서드도 필수가 아니에요. 추상 클래스의 존재 이유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추상 메서드를 가지려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정도겠네요.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하고요. 요거 필수 아니에요. 이 녀석의 의미는 손대지 마. 맞죠? 기능 구현을 막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는 버튼용이죠. 그리고 하나 더, 순도 100%짜리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거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어차피 아래쪽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다중 오버라이드는 의무가 됐으니까. 정도가 되는 거죠, 얘는. 뭐 추상이나 뭐 인터페이스 관련해서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면 굳이 안 써도 된다. 초반에는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좀 발전을 시켜놓는 과정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올 겁니다. 이 경우는 아마 이 다음 뭔가 저랑 같이 이제 뭐 만들 때 그때 아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은 똑같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그 어디 갔어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입문 쪽에서 추상, 여기 오버라이딩,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 근데 수업 때 안 들어본 것 같다 하시면 안 봐도 돼요. 네, 진짜로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